여러분 안녕하세요. 꽤 오랜만이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달 정도 전쯤에 여러분들을 유선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종천동 그리고 보람동 그리고 이곳 소담동 법조타운 교육센터에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피로감을 두고 또 오랜 장마와 폭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큼한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을 학기에 우리 교육센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육을 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서로 협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교육센터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입시지향적 한국교육의 역기능이 많죠. 입시지향적이라고 하면 그 교육의 특징이 정답을 빠르게 찾는 그런 훈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빠르게 정확하게 찾으려고 하는 이 교육이 다른 어떤 교육의 장점들을 얼마나 많이 상쇄시키고 또 문제를 만드는지, 사실 우리는 그것이 현장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시키면 아이들이 시험의 점수도 높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좋은 교육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하면은 오히려 요즘 21세기에 필요한 사고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서로 협력하는 협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센터가 지향하는 목표는 바로 입시지향적인 한국 교육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사실 현장에서 아이들이 점수를 잘 받고 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칭찬을 받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실제 이 교육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미래에는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이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에 의한 인공지능, 그리고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새롭게 재편되는 이 산업의 상황을 제4차 산업혁명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가 싱귤레리티라고 그러죠. 특이점이라고 하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의 데이터들이 오히려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걸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게 한 2040년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모든 지식체계나 산업체계나 이런 체제가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걸맞는 교육이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창의라는 이름을 앞에 붙이잖아요. 정말 창의성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계적 통계보다 뭔가 앞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지극히 창의적이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 통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라고 하는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시켜놓지 않으면은 앞으로 아이들이 이런 어떤 인공지능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코딩이라고 하는 소위 일종의 이제 새로운 랭귀지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우리가 우리 교육센터에서 좀 더 잘 정착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센터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가능하면 비용을 적게 쓰면서도 이런 교육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글로벌 랭귀지 교육, 대표적으로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교육들은 더 많이 준비하면 할수록 사실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센터는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글로벌 랭귀지를 원어민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좋은 교육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이쪽 그 3센터라고 그러죠. 이 소담동에 있는 교육센터에서는 스페인어 기초반을 개설을 해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기초반, 또 성인들을 위한 기초반, 우선 이 스페인어부터 개설을 하고, 조금 더 이제 경험치가 높아지면은 독일어도 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영어뿐만 아니고 제2, 제3의 외국어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익히고, 그걸로 이제 미래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STEAM 융합 교육이죠. STEAM 융합 교육은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에는 학문 영역 하나만 잘하면 10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은 굶어 죽어도 한 우물만 파면 이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과거의 속담으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어떤 때는 한때는 이제 하나만 잘하고 자기 전공 분야만 깊이 아는 사람을 I자형 인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잘하니까. 근데 그 후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T자형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연계된 어떤 분야도 좀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H형 인재가 필요하다. 이제는 전공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복수 전공 이상의 전공을 하고 그것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O자형 인재라 해야 된다. 거의 모든 전 영역을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인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글로벌 선진학교는 STEAM 교육, 융합 교육을 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고, 이제 우리 교육센터에서도 이런 융합 교육, STEAM 교육의 기조를 가지고 각 과목에 이제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목마다 전부 앞에다가 그런 의미에서 창의를 다 붙여놨어요. 창의 수학, 창의 독서, 창의 미술, 창의 음악, 피아노, 관현악, 합창 이런 것도 전부 연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창의 독서는 하브루타식으로, 토론식으로 이제 독서 교육하고 연결하고, 그걸 다시 창의 미술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과목을 전체적으로 연계하고 연결하는 그런 일종의 STEAM 교육 체제가 우리 교육센터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학습적인 측면만, 인지적인 측면만 우리가 개발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건강을 위해서 태권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태권도 교육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예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태권도가 품새를 하면서 품새를 익혀서 몸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두뇌의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측면의 두뇌 개발에도 이 태권도 품새 교육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태권도, 또 여러 가지 이 단체 스포츠 등 중에 가장 역량 개발에 좋은 스포츠가 축구입니다. 축구는 여럿이 같이 하면서 수비와 공격을 하면서 또 축구볼을 컨트롤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거기다가 이 볼을 서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연결할 때 상대가 방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또 자기 팀은 공격하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서 볼의 속도와 방향과 스핀을 그때그때 제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구는 꼭 축구 선수가 안 되더라도 어린 시절에 가장 교육적 효과가 큰 운동이 바로 이 축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센터는 장소만 좀 있으면 거기도 유소년 축구장을 만들어 줄 텐데 거기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센터는 어쩔 수가 없고 1센터, 3센터, 앞으로 4, 5, 6, 7 계속 만들어지는 센터마다 이 축구 교실은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유럽에 있는 명문 구단에서 우리하고 연계해서 이런 걸 하자는 그런 지금 이렇게 제안이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좋은 일 있으면 이것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종교육센터를 처음에 설계할 때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요즘 출산율이 낮아서 너무 걱정이잖아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뭐 자녀 없이 그렇게 살든지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교육센터가 있으니까 정말 자녀를 낳아서 한번 키울만 하다, 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조금 열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교육센터를 만든 것이고, 제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보면은 우리 교육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교육센터를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절반은 성공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교육센터가 정말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센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이 교육센터가 사실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2017년에 1교육센터는 종천동에 있는 거, 그거는 사실 한 120평 정도의 자그마한 규모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그 교육센터도 약 한 350평 이상 되는 꽤 큰 규모를 자랑하고 2, 3 계속해서 350 내지 한 400평, 그러니까 1, 2, 3 교육센터를 합하면 지금 한 1100 내지 1200평 되는 꽤 큰 규모의 교육센터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센터에서, 세 개의 교육센터에서 이제 면적만 보면은 최대 한 10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와서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교육센터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센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조성비가 한 개의 교육센터에 평균 6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 교육센터가 뭐 충분한 학생들이 등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교육비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학부모님들의 그 재정 형편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난 한 3년 동안 우리가 교육센터에 순 지원한 액수만 해도 한 5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5억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우리 교육, 글로벌 선진 교육이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져가는 그런 좋은 교육이다, 이런 어떤 우리 교육의 본질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 선교 헌금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구별해서 이 세종 땅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저렴한 교육 비용으로 이 교육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돈 벌 목적으로 이 교육을 했으면은 뭐 누구 말처럼 그냥 문제지를 보기만 해도 답이 발딱발딱 알아서 손을 들어주는 뭐 그런 교육, 쪽집게 교육, 그런 교육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내고 이 교육을 사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표피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 아닌 진짜 아이들의 인격, 인성, 영성, 정말 이 나라의 보배가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각 센터에 1센터, 2센터는 거의 평균 한 200명 정도 아이들이 재학을 했고, 또 3센터도 막 이제 개원할 때에 개원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아이들을 등록시키겠다 한 분들이 100명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바로 터지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뭐 3월달, 4월달에는 거의 이제 개원을 못했고요. 이제 5월달 들어와서 우리가 조금씩 오픈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코로나 이전 상태의 한 60-70% 정도 수준, 그렇게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이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 교육을 지지해 주시던 후원자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후원 금액 규모가 절반 이하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교육센터에다가 재정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학생들을 섬기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뭐 교육이 파행적으로 됐지만은 선생님들을 잘 섬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난달까지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선생님들에게 급여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차입금, 그러니까 빌려오는 돈이 늘어나고 또 후원금은 또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들에게는 부탁을 하기를 우선은 좀 정상화될 때까지 그동안에 소위 그 정규직 풀타임 사역자였다면은 요 상황이 좀 개선될 때까지만 해도 시간제 근무로 이렇게 전환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자기가 딱 가르친 그 시간만큼 소위 이제 시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도 이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어쨌든 빨리 이 상황이 이제 좀 더 호전돼서 학생들이 충분히 이 센터에 와서 마음껏 공부하고 또 이런 어떤 재정적인 측면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 그러니까 이제 9월 달부터는 우리가 비용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체제 자체가 이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급격하게 비용 체제를 바꾸면은 또 학부모님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비용 체계는 그대로 두고 이제 감면율만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감면율이 이제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 이렇게 늘리면은 감면율이 상당히 이제 많은 폭으로 이렇게 이제 혜택을 주게 되는데 그걸 조금 이제 조정을 해서 감면율을 좀 조정해서 버텨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학생이 등록하면은 보통 이제 주 4회 내지 5회 그렇게 이제 그걸 수강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걸 조금 신축적으로 해서 어떤 학생의 사정이라든가 또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뭐 주 1회도 들을 수 있고 주 2회도 들을 수 있고 주 3회도 들을 수 있고 주 5회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과목을 좀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등록률도 좀 늘리고 학생 그 비용 부담률도 조금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타개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1년부터는 표준교과에 대한 어떤 그 기존 교육비를 조금 인상해야만 이 상황을 이제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협력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자녀 가정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라든가 또 MK, PK 자녀들에 대한 장학 프로그램은 그대로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센터를 믿고 또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현재도 아이들의 어떤 등록 비율이라든가 또 교육하는 이 현장을 가보면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육을 얼마나 신뢰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낄 만큼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비 부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함께 남아서 우리가 원래 했다고 했던 이런 어떤 교육 혁신, 교육 개혁 여기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센터가 그러면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이 AI 시대,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는 그런 교육과정 개발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 문경 학생들은 전부 이제 융합교육 때문에 크롬북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센터에도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는 크롬북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좀 더 AI 시대에 걸맞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 끝나고 나면 또 무슨 다른 이름의 바이러스가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바이러스 창궐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개발 또 교육 현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안전시설을 또 안전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후원금을 요청하기도 하면서 함께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자유학당이라는 걸 좀 만들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글로벌 프리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소위 자유학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 2017년 말 기준 전국 7세에서 18세 해당되는 학교 밖 아이들이 약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인원이 많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현황을 보니까 뭐 대안학교나 이런 데 가 있는 아이들이 한 23%, 아예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취업하는 학생들이 14%, 검정고시 같은 걸 준비하는 아이들이 9%, 또 뭐 청소년 쉼터나 아동 복지시설 같은 데 가 있는 아이들이 7%, 그리고 절반 정도 되는 47%는 애들이 뭐 하는지 그냥 학교에 안 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학교에 부적응하면서 학교에 안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나는 지금 기존 학교에는 난 잘 안 어울린다. 나는 기존 학교 이 교육체제는 나하고 맞질 않으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새로운 진로를 한번 탐색해보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일종의 홈스쿨처럼 뭐 이렇게 해서 안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나는 좀 뭐 해외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글로벌 교육을 잘하는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존 학교를 기피하거나 또 기존 학교를 못 나가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학생들의 생활 자체가 학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거나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잘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특별히 우리는 이제 글로벌 교육을 잘하기 때문에 글로벌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 8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9시 반까지 바로 이곳 소담동 제3교육센터에서 이것을 위한 아주 세부적인 그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 학교들이 미국에 많은데 자매 학교의 그 온라인 교육 시스템, 또 미국에 있는 우리 펜실베니아 캠퍼스, 그리고 이제 어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홈스쿨링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이런 어떤 그 운영 원리 뭐 이런 걸 잘 우리가 도입해 가지고 우리 각 센터가 지금 오전에는 시설이 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하고 또 전문 선생님들을 일부 청빙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을 잘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가을 학기부터는 시범 운영을 좀 해볼까 하는데, 시범 운영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기반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 글로벌라이즈 된, 국제화된 이런 온라인 스쿨을 하려면 다 영어로 강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영어로 강의가 듣고 또 이해하고 말하고 읽고 쓰고 하는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온라인 스쿨에 아이들이 이제 접속해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을 학기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모아가지고 완전히 영어 몰입 교육만, 영어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학의 다른 어떤 학문들은 조금 시간을 투자하면 쉽게 이제 캐치업이 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적인 그 기반 지식이 약하면은 그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어를 한 70% 정도 집중 교육하고 수학을 한 30%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하고 영어만 집중적으로 한 학기 정도 해서 내년 봄학기부터는 아이들이 온라인 스쿨에서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은 8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이제 오시면은 여기에서 제가 충분히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25분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센터가 이 세종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혁신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간단한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